네, 안녕하세요. 떡쌤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이미지 크기 조절과 선택에서 잘라내는 방법, 그리고 지우는 방법과 선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키 툴, 라쏘 툴, 그 다음에 빠른 선택 툴, 이런 도구 툴에 대해서 학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영역을 어떻게 지우는지, 그리고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선택된 영역을 지우는 방법과 새 레이어에 복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윈도우즈와 공통된 단축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작된 샘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샘플 자료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복사를 하셨어요. 인터넷을 여시고 인터넷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다운로드를 눌러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사진 파일이 좀 많아서 파일 크기가 조금 큽니다. 샘플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셨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된 파일, 폴더 열기, 그 다음 1-3강 샘플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끄집어다 놔주세요. 그리고 창을 닫고요. 자, 1-3강 샘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압축 풀기,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1-3강 샘플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가 열릴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AI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압축 파일에 대고 또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해주십니다. 이 안에는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사진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면 저작권과 초상권에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진들은요, AI로 만들어낸 사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일들이에요. 자, 이제 포토샵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하나 여시고요. 파일 오픈하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1-3강 샘플 들어가 보세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면허증 규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 버튼을 굴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한 기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3.5cm 곱하기 4.5cm, 이거는 인화지로 제출할 때 규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홈페이지 이용할 때는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는 350픽셀, 세로는 450픽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이 규격에 맞추어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새 문서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New 하시거나 단축키인 Ctrl N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New 하시면 여기에 Width, Height, Resolution, Color Mode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화지용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화지는 3.5cm 곱하기 4.5c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센티미터 단위가 되어 있죠. 가로 크기 여기는 3.5cm, 그리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조용해 빅스비. 자, 가로는 3.5 입력해 주시고요. 세로는 4.5, 그리고 레졸루션은 현재 7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300으로 맞춰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인화지에다가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72 dpi로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인화용으로 만드는 사진은 300 dpi를 기본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컬러 모드는 CMYK로 해주십시오. 왜 CMYK냐? 차후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CMYK는 잉크나 물감을 사용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컬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화지에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CMYK로 컬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죠. 자, 여기서 파일 오픈 하시고요. 해보시면 1-3-1이라는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 사진 파일을 전체를 선택할 겁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사진의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이거는 윈도우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현재 선택된 영역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Untitled 1이라고 나와 있죠. 콕 눌러주시고 여기에 컨트롤 V를 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죠? 웬 노이즈만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열었던 문서 크기보다 사진 파일이 큰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진을 줄여야 되겠죠? 자, 이때 사진 이미지를 줄이는 자유변형 단축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Edit, Free Transform 하시거나 Ctrl 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비율이 고정된 채로 축소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줄여주시고 당겨주시고 줄여주시고 아직도 안 나타나네. 야, 고생스럽죠?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맞출까요? 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ESC 누르시고요. 레이어 1번이라고 올라와 있는 레이어 창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십니다. 화면에서 사진이 사라지죠? 자, 그리고 포토샵 창을 최대화 시킵니다. 윈도우 키 누르시고 화살표 위쪽 키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번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키 하시면 절반 나온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파일을 열었던 1-3강 샘플 이걸 선택하시고 쭉 끄집어다가 문서 안쪽에다 놔보세요. 자, 어떤가요? 드래깅해서 여는 경우 포토샵이 문서 크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줍니다. 이 기능을 외워두시면 참으로 편리해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각각의 앵커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크기만 맞춰서 적절하게 비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무브 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화살표에 양쪽 십자가 화살표 들어있는 거, 그 다음 플레이스 누르시면은 사진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S가 뭐라고 그랬죠?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그랬죠?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1-3강 샘플 안에다가 내 사진은 아니지만 내 사진이라고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은 JPG로 선택을 해줍니다. 왜 PNG로 선택을 안 할까요? PNG는 CMYK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PG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제가 10이나 9가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이미지 품질이 좋아야 할 경우에는 라지 파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맥시멈으로 잡으시고 그러면은 옆에 사이즈 나오죠? 1.3메가 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하시면 내 사진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포토샵 윈도우를 최대하시고요. 윈도우 키 누르시고 화살표 위쪽 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Untitled 1은 닫도록 하고요. 1-3-1.png 이 파일은 매우 큰 파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면허증 교육 사진 봤나요? 보면은 3.5cm 곱하기 4.5c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진을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마퀴 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렉탱글 마퀴 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옵션을 보시면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에서 픽시드 레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위드 가로는 아까 3.5였죠? 그리고 헤이트는
4.5였어요. 4.5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꾹꾹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마케툴은 시작점과 끝점까지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채로 드래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꼭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이 사진 구도를 잡아주세요. 이만큼만 잘려 나올 거예요. 놓으셨으면 이미지 메뉴로 가봅니다. 이미지 메뉴에 크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크롭을 선택해 주시면 선택한 영역만큼 그림이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5 대 4.5의 비율을 가진 사진이 완성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 보세요. 자, 보시면은 도큐멘트 사이즈가 113.12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까 규격은 3.5에 4.5였으니까요. 여기에 3.5 cm 되면은 밑에는 자동적으로 4.5로 돼 있죠. 만약에 이게 4.5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여기 보면 컨스트레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동시에 적용되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풀어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게 변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보시면 constraint proportion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가 해제된 경우에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돼 있는데 간혹가다 여기가 풀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3.5 대 4.5 위에 쪽은 손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레졸루션은 300으로 바꿔주십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어요. 하시고 나면 그림이 아주 작게 변하죠.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큰 사진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파일, 뉴 하신 다음에 위드는 센티미터로 바꿔주시고요. 가로는 3.5 대 세로는 4.5 그 다음 레졸루션은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 CMYK 컬러 OK 이런 식으로 빈 문서를 열었었어요. 여기에다가 저 사진이 실제 이 크기와 똑같은지 복사를 해 넣어보면 알겠죠. 자, 여기서 세문서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를 해보십니다. 어때요? 사진 크기가 똑같죠. 자, 이렇게 사진 파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sso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sso 툴은 여기에 있는 툴입니다. 꾹 눌러보시면 라sso 툴이라고 나와요. 라sso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꾹 눌러서 드래깅을 해보시면 자유스럽게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라sso 툴이고요. 밑에 보시면 폴리고널 라sso 툴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선이 이어지면서 다각형 모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마그네틱 라sso 툴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그림의 경계선에 딱 대놓고요. 쭉 마우스만 움직이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 달라붙으면서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이 마그네틱 툴은 완벽하게 선택은 안 됩니다. 경계선이 뚜렷한 사진에 대고 이렇게 하실 때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택 툴이 있는데요. 얘는 빠른 선택 툴과 마법봉이라고 부르는 툴이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요, 꾹 누르면 색상이 비슷한 영역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가 조금 귀 부분이 약간 들어갔죠? 요거는 Alt 키를 누르시고요. 귀가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선택이 되고요. 자, 선택된 영역이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Select Invers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방금 전에 우리는 배경을 선택했지만 Select Inverse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1번 앞에 눈동자 마크를 지워보시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컨트롤 J는 우리가 선택한 영역을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 안에 복사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비아카피라고 부릅니다. 아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뒤로 가기입니다. 작업했던 게 한 단계 뒤로 가는 겁니다. 컨트롤 Z.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비아카피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입니다. 자, 레이어 2번은 이제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십니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놨던 사람이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한번 눌러 볼게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과연 비아카피가 동작을 할까요? 네, 동작합니다. 굳이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컨트롤 J만 누르시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바로 위에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원본 사진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물쇠를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는 잠기게 됩니다. 편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잠궈 놓으세요. 그리고 눈동자 마크는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이미지를 다루시게 될 텐데 우리가 포토샵을 통해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원본 사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문서를 최초로 열었을 때 컨트롤 J를 눌러서 반드시 원본을 백업을 해 놓으시라,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에이, 그럴 일 없어 생각하시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원본 파일은 백업을 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원본 사진은 이제 화면상에서 안 보일 텐데요. 이제 우리는 위에 복사된 레이어 1번 카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마법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봉 선택하시고요. 위에 보면 톨러런스 있어요. 요거는 비슷한 색상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마법봉으로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된 곳의 색상과 주변에 있는 화소들의 색상이 32 이하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영역까지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톨러런스를 1로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클릭한 곳의 색상과 주변에 비슷한 색상, 1 정도 차이 나는 색상까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흰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색상이 비슷한 곳만 선택이 돼요. 자, 여기서 톨러런스를 1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마법봉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어머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연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역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번 누르면은 우리가 지웠던 상태가 되고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지우기 이전으로 가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지우개 툴이라고 있어요. 이레이저 툴이라고 있죠. 이레이저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가 있습니다. 지우개의 크기예요. 여기서 13px 13픽셀로 정의해 주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가 나옵니다. 이만큼만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우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이 키가 있어요. 대괄호 중괄호 키죠. 이 키를 한 번씩 눌러줘 보세요. 그러시면은 브러쉬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적당히 키우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이 선택 영역이 되고 한번 쓱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우개는 선택된 영역을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되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우개와 선택 툴에 대해서 오늘 맛보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지워보시기도 하고 선택도 해보시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는 키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개 툴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지워집니다. 머리카락도 다 지워져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컨트롤 Z를 누르세요. 또 한번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전에 실수했던 게 다시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와 Alt 키를 누르시고 Z를 누르시면 작업했던 내용이 순차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돌리기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되돌리기 설정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우리 환경 설정할 때 기억나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너럴, 퍼포먼스를 가보세요. 퍼포먼스 옆쪽에 보시면 히스토리 앤 캐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스토리 스테이트스, 여기에 20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20번까지 20번까지 되돌리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40번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40번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류가 간혹 있더라고요. 40번까지 되돌리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돌리기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되돌리기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파일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이용 시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350에 세로 45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증명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인터넷용 증명사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는 인화지용 사진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문서를 열 때는 단축키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컨트롤 O라 그랬죠? 컨트롤 O, 숫자 5가 아닙니다. 영문 5입니다. 그리고 1-3-1을 열어보십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잘생긴 제 사진이 들어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파일을 열어보시면 안에 남성과 여성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성이다 그러시면 여성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남성이다 하시면은 남성 사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이쪽이 좀 더 끌리긴 하는데 아무튼 현재 이 파일은 규격화된 사이즈가 아닙니다. 면허증 규격은 350에 450 픽셀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이 3.5 대 4.5예요. 가로가 3.5, 세로가 4.5.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거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픽스드 레시오.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닥쳐 픽스비 왜 동작을 하는데? 자, 막기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스타일은 픽스 레시오로 해야겠죠. 그 다음 위드 3.5, 하이트 4.5.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쪽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AI가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미지 메뉴에서 크롭을 한다 그랬죠? 크롭.
하지만 현재 이게 가로 세로 이 비율만 맞을 뿐이지 실제 픽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의 픽셀 수를 맞춰 주겠습니다. 가로 350에 세로 450. 자, 방금 전에 선택한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뒤에 단위를 도큐멘트 사이즈에서 픽셀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퍼센트 인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픽셀 단위는 위쪽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쳐주시면 돼요. 아까 350이라 그랬죠? 350. 그리고 옆에 컨스트레인 셀사스를 묶여있나 확인하시고요. 여기다가 350을 입력하시면 하이트는 자동으로 450으로 고쳐집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이 그림은 350에 450 픽셀로 바뀝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아까 저장했던 곳에 내 사진 2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JPG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JPG 그리고 저장 하시게 되면 옵션이 나와요. 아까 제약사항이 있었죠. 250KB 이하라고 나와 있었죠. 맥시멈으로 해도 옆에 보면 파일 사이즈가 나오죠. 152.3KB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250KB 이하가 되겠습니다. OK 눌러주시면 파일 사이즈가 250KB 이하의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의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그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큰 파일을 가져와서 운전면허증이나 인터넷 제출용으로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샘플 파일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1-3-2번 여기는 지금 사진들을 여러 개 모아놨어요. 각각의 파일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진만 잘라서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파일 오픈 1-3-3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어요. 레이어는 여성, 해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우개 툴과 선택 툴 같은 걸 총동원해서요. 이렇게 여성이 해변가에 서 있는 이런 사진을 만들어 보십시오. 뭐 세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선택 툴로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법봉으로도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배우신 모든 사항을 총동원해서 한번 본인만의 사진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개 툴을 선택하셨을 때 위쪽에 브러쉬를 선택하는 곳이 있죠? 브러쉬를 선택하는 걸 꾹 눌렀을 때 보면 하드네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퍼센트가 낮을수록 지워지는 면이 부드럽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그리고 절반 정도 하면은 경계면이 좀 더 딱딱하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하드네스가 100%다. 그러면은 아주 날카롭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우신 거 또 있죠?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법. 이거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확대할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 버튼을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되었다가 축소되었다가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픽셀 단위까지 확대가 됩니다. 축소도 마찬가지로 아주 콩알만하게 축소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요. 이 사진의 실제 해상도로 화면에 보여집니다. 컨트롤 0번을 누르시면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축소 확대가 됩니다. 이 단축키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굴리면 화면 확대 축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 확대 축소, 컨트롤 1번 누르면 실제 픽셀 보기, 컨트롤 0번을 누르시면 화면에 맞게 확대, 축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서 3교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